구조 해석과 그리고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길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NCS 환경의 디자인 포 AM 및 시뮬레이션 기반 금속 3D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현재 적층 대조 공정에서 CA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CA로 어떤 해석들을 해볼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희망하면서요, 제 세션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NCS에서 제공하는 적층 제조 특화 설계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에서 제공하는 AM 솔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 무엇인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공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공정 프로세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A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공 방식의 대표적인 결삭 가공, 서브트랙티브 매니팩처링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그 특정 볼륨을 갖는 머티리얼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NC 머신인 것 같은데 올려서 원하는 형상만 놔두고 나머지는 결삭해서 깎아내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상을 얻어내는 공법이죠. 자, B가 오늘 말씀드릴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에 대한 공정 프로세스입니다. 자, A의 공정과 약간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머티리얼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그 파우더를 어디티브 머신에 넣어서 특정 두께, 보통 30에서 60 마이크로 정도 두께 되는 레이어링에 원하는 위치에 형상을 레이저로 녹여서 부화시키고 계속해서 적층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형상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 오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M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형상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보시는 그림의 이 상단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제품은 굉장히 비하학적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제 내부에 레티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공 방식인 절삭 가공 아니면 프레스, 주조, 단조로 우리가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AM 공정을 통해서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설계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량화입니다. 설계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볼륨을 굉장히 쉽게 빼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량화에 굉장히 최적화된 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트 통합이죠. 자,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한 번에 못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의 자유도가 높아서 하나의 파트로 쉽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용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산의 용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가공 방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제조를 하려면 관련 인프라들이 필요하죠. 금형이라든가 프레스, 관련 설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디티브 공법 같은 경우는 제품의 도면, 그리고 파우더, 머신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머티리얼 파우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머티리얼에 대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현재 메탈 소재인 경우에는 약 30개 이상의 소재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에 계속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소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의 교체에서도 굉장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의 경우 이제 블레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개의 블레이드 중에 하나가 파손이 되면 그 부품만 쏙 빼서 빠르게 적층 가공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들이 AM 공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GE 에이비에이션에서 엔진 퓨얼 노즐을 AM 공법을 이용해서 실제 양산한 사례이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20개의 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AM 공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트 통합을 이루었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 모델 대비 약 25%의 중량 절감 효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 약 5배의 내구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라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고요. 실제 GE에서는 이 제품을 2020년까지 10만 개를 생산하는 목적을 타겟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2018년에 타겟을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AM 공법은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시장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 자료는 그 AM 인더스트리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홀로스 레포트에서 제가 작년 리포트된 걸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한 5년에서 6년 사이 굉장히 크게 시장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약 7.1%의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약 53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레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이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아직 이런 AM 공법을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AM 공법을 도입해서 많은 연구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AM 공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리머로 확장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법들이 있죠. 근데 저희 엔시스 제품은 그 메탈 소재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메탈 소재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PBF 방식, 그리고 DED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바인더 Z하고 신터링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PBF 공법과 그리고 DED 공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PBF 방식은 파우더를 특정 두께만큼, 아까 레이어 30에서 60 마이크로 정도로 도포를 하고, 그 레이어에 맞는 영역을 레이저로 패턴을 따라서 용융을 시키고 고화를 시키고 계속해서 레이어링하는 그런 형태를 공정을 가지고 있죠. 자, DED 방식은 PBF하고 좀 다릅니다. 가스랑 그리고 파우더하고 레이저를 한 번에 토출을 해서 툴 패스에 따라서 형상화하는 공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두 공정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DED 방식인 경우에는 PBF보다 공정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이제 녹이는 두께도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멀 스트레인에 대해 굉장히 취약하죠. 결국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디스토션에도 약간 불리한 어떤 그런 공정이고요. 또 PBF 방식은 서포트 설계가 필요하지만 DED는 서포트 설계가 필요 없고, 이런 공정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AM 공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메탈 파우더를 레이저로 용융을 시켜서 고화를 시키고 계속해서 용융, 고화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서멀 스트레인 자체가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결국 그 서멀 스트레인은 제품의 레지듀얼 스트레스로 남게 되고요. 그 레지듀얼 스트레스는 제품의 디스토션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부위, 예를 들어 서포트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서멀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크랙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BF 방식인 경우에는 그 리코터 아움 아닌 블레이드와의 어떤 간섭, 충돌 문제로 제품의 파손, 머신의 파손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와 머신의 파라미터가 최적화되지 않으면 어떤 제품에서 파우더가 덜 녹는, 보통 저희가 이제 레고 퓨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포로서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결국 이제 제품의 품질 문제, 포로서티가 발생되면 그 위치의 기계적 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 AM 공정에서 극복해야 될 굉장히 많은 과제들, 그리고 머신에 대한 파라미터, 제품 어떤 형상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설계에 대한 파라미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최적화가 돼야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시뮬레이션이 없다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빌드를 하고 측정, 평가를 한 다음에 타겟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반복적인 어떤 트라이 앤 에러 형식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가겠죠. 결국 이제 ROI 문제가 생길 겁니다. 모든 CA가 그러하듯이 CA에 대한 역할은 AM에서도 먼저 디자인을 하고 버추얼 빌드를 통해서 머신의 파라미터, 제품의 어떤 파라미터를 최대한 최적화를 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줄이겠다, ROI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표는 저희 엔시스에서 제공하는 AM 관련 기능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장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AM 해석에서 가장 전처리 단계인 적층 제조 특화 설계, DFAM의 영역이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밸리데이션,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빌드 파일에 대한 어떤 적층 설계, 그러니까 파트 로테이션, 대표적으로 서포트 설계가 있겠죠. 여기까지 DFM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층 솔버로 적층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자, 품질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스트럭처 해석 모듈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층이 다 완료가 된 후에 후처리 해석에서 두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열 처리, 그리고 커팅 해석. 이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 전부 앞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M에 관련된 전반적인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엔시스에서 제공하는 적층 제조 특화 설계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층 제조 특화 설계를 할 때 저희가 토폴로지 해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폴로지 자체의 목적과 알고리즘이 AM 공법하고는 굉장히 잘 매치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토폴로지의 알고리즘은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데 초기에 디자인 스페이스가 주어지고 그 제품의 이제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부속 조건,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하고 그 제품이 가져야 될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죠. 타겟,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주고,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인 웨이트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맞는 볼륨만 딱 남게 되고 나머지는 제거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엔진의 로커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설계를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쉽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더 나아가서 레티스 구조를 적용한 토폴로지 설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티스 구조를 적용한 토폴로지는 앞서 보셨던 기존의 토폴로지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개념인데요. 레티스를 적용한 토폴로지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 영역에 레티스 결정화 구조로 채워 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외곽면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적합하고요. 레티스 구조를 실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은 현재 어디티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레티스에 대한 설계는 적층 제조 공법에 맞는 어떤 설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티스 구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엔시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티스 구조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토폴로지를 적용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잉골슈타트 대학과 아우디가 산학 협력을 통해서 그 자동차 휠에 대한 설계를 토폴로지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그리고 적층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 모델을 AM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 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자동차 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주로 거의 대부분 만들죠. 예전에는 뭐 단조로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공정에서는 사실 설계의 자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덜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폴로지를 적용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이거를 AM 공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폴로지 해석을 진행을 해서 결국 우리가 빌드 파일에 대한 최종 형상을 픽스를 하면 결국 이 제품이 실제 장착이 되었을 때
이 제품이 가져야 될 신뢰성 항목들을 만족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밸리데이션은 뭐 NCS에서 구조 해석 솔버, 인 유동 해석 솔버를 통해서 해석을 진행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린 로커 암에 대한 사례이고요. 오리지널 모델 대비 토폴로지를 통해서 얻은 형상 자체가 약 61% 웨이트 미니마이즈를 했고요. 그리고 스티프니스는 유사한 수준이고 스트레스 레벨은 소폭 증가했지만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밸리데이션까지 완료되면 결국은 제품이 픽스가 됐다는 얘기죠. 제품이 픽스가 되면 마지막 우리가 디자인 포 AM의 마지막 단계인 적층을 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파트의 로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서포트의 설계.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죠. 자,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NCS에서 저희 지오메트리 툴인 스페이스 클레임 내 어디티브 프랩이라는 모듈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요 서포트의 볼륨, 그리고 빌드 타임, 그리고 디스토션, 이 세 가지 팩터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로테이션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세우면 적층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눕히면 적층 시간은 빨라지겠죠. 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떻게 로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변형되는 패턴, 받는 스트레스가 전부 달라집니다. 이걸 전부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로테이션이 완료가 되면 두 번째로 서포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 NCS에서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앵글드 서포트, 그리고 서포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빌드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파트에 대한 지오메트리, 서포트 지오메트리,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머신의 파라미터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머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장비, EOS 장비, 아니면 레니시오 장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다이렉트로 머신 파일을, 머신 파라미터를 익스포트하면 머신에서 그대로 읽어서 같이 머신과 CA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AM, NCS에서 제공하는 적층 제조 특화 설계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AM 솔버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NCS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스트레인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자, 각 방향별로 고유 변형률만 가지고 빠르게 변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어심드 스트레인 모드, 그리고 각각의 장비들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스캔 패턴을 고려한 스캔 패턴 스트레인 모드, 그리고 모든 서멀 이펙트를 고려하는 서멀 스트레인 모드,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인 스케일링 팩터 캘리브레이션 모듈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가 스캔하는 방향, 그거의 수직 방향, 그리고 적층 방향, 이 세 가지에 대한 변형률이 소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CA에 고정된 팩터를 반영해서 해석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튜닝이라는 모듈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한 결과,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면 그 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가 머티리얼 튜닝을 다이렉트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 해석을 하고 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온도 분포, 그리고 디스토션, 그리고 레지듀얼 스트레스. 자, 이 결과들은 각각의 레이어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서포트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커팅을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을 전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해석의 어떤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머신에 대한 파라미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머신 파라미터는 저희가 나중에 파라미터릭 스터디를 통해서 가장 좋은 파라미터가 어떤 것이냐를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디테일한 머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라미터도 입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AM에서 또 하나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컴펜세이티드 지오메트리를 다이렉트로 추출하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얘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이거는 필터이고요. 영국의 크로포트라는 필터 회사에서 이 필터를 직접 적층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오리지널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적층 해석을 하고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면 이 적층 말단 부위에 열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위가 결국 열팽창에 의해서 볼록해지는 형태의 어떤 변형을 가져오게 되죠. 자, 여기 해석을 통해서, NC스 해석을 통해서 컴펜세이티드 지오메트리를 추출하면 이런 변형 형태가 고정된 어떤 지오메트리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적층 해석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면 실제 치수에 맞는 치수 안정성에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고정된 지오메트리를 다이렉트로 추출할 수 있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이제 하이 스트레스 영역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이 스트레스 영역을 보는 이유는 크랙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거냐를 저희가 분석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포트 설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열 구배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응력이 굉장히 집중이 되면 결국 이런 크랙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가 어디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코터 암과의 충돌, 간섭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해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AM 솔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저희 품질 해석에 어떤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멜트풀, 보통 우리가 이제 싱글 비드 해석을 통해서 멜트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비드를 레이저의 특정 기계 파라미터로 특정 소재에 가했을 때 이 멜트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냐. 사실 이걸 왜 판단을 하느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그 레이저 스캐닝 속도와 레이저 파워와 관계식입니다. 자, 속도가 높고 파워가 낮으면 파우더가 덜 녹겠죠. 그럼 이제 레고 퓨전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위치들은 이제 기계적 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품질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속도가 낮고 파워가 높으면 오버멜팅 되는, 보통 우리가 열쇠 구멍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키홀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높으면 오버멜팅과 그 다음 멜팅의 균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볼링업이라는 이제 문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재에 대해서 기계 파라미터가 어디가 가장 좋으냐, 컨덕션 로드 조인을 우리가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건 포로서티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떤 소재와 그리고 머신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단위 볼륨에서 얼만큼의 포로서티가 발생할 것이냐. 포로서티, 왼쪽은 이제 레고 퓨전, 파란색 부분이 파우더가 덜 녹은 위치, 그리고 여기는 오버멜팅 된 위치. 결국은 포로서티 양이 몇 퍼센트가 발생될 것이냐를 분석해주는 그런 하나의 마이크로 스트럭처 해석 모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멀 히스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장비는 고유의 스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캔 패턴에 의해서 어떤 제품의 각각의 레이어별로 우리가 스캐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레이어에 열이 집중이 될 거냐. 사실 이제 그런 레이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멀 히스토리 모듈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AM 관련된 어떤 솔버와 그 다음에 품질 해석을 위한 마이크로 스트럭처 해석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트리트먼트, 보통 우리가 후처리 해석 기능이 어떤 것들이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처리 해석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M 공정에서도 이제 열처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제품에 굉장히 이제 서멀 스트레인이 쌓이게 되고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베이스 플레이트나 이 서포트를 커팅하면서 굉장히 디스토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결국 이 열처리는 스트레스 릴리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응력 완화를 위한 열처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도 과도 열 전달 해석, 우리가 보통 트랜지언트 서멀 해석을 통해서 파라미터는 템퍼러처 릴렉세이션 팩터 혹은
크림 물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열처리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간단한 이제 이그젠플 F8고입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고 커팅을 했을 때, 열처리를 하고 커팅을 했을 때, 자, 응력 완화와 그 다음에 디스토전이 얼마큼 감소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커팅 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커팅이 될 때 보통 이제 변형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커팅 방향에 따라서도 이 값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커팅을 할 거냐, 커팅 시뮬레이션에 대한 옵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세션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AM 공정에서 시뮬레이션의 역할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ROI에 대한 문제인 거죠. 티타늄 파우더인 경우 한 포대에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빌드 페일이 한 번씩 될 때마다 이제 코스트 로스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ROI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모든 CA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AM 공정에서도 최대한 ROI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버추얼 빌딩을 통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최대한 트라이앤 에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CA 어떤 하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저희 NCS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AM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층 제조 특화 설계부터 밸리데이션, 빌드 셋업, 그 다음에 적층 해석, 그리고 퀄리피케이션과 그리고 후처리까지 저희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기능들이 저희 가을 것으로 현재 저희 로드맵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기를 희망을 하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